2016년, 2017년 그때 엄청난 국민들의 5개월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주말을 헌납하면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탄핵 국면으로 만들어버렸던 시민혁명 공간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방금 이제 예. 김 선배 얘기를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무능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위법적 탈선 행위잖아요. 그 비선한테 뭐 인사자료도 주고 뭐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헌재가 이제 중대한 위법으로 보면서 국민의 신임을 무엇보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적용해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가 뭘로 나타나 지지율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제 그 엊그저께 듀얼백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표출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어떤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이제 미르케이 사건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거기 직권남용하고 강용 그러니까 기업에서 미르케이 재단에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미르케이 사건인데 그 헌재 결정문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활동 자유침해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재벌 총수들을 갖다가 도열시키고 뭐 항상 그 수행하게 하고 술 먹이고 떡볶이 먹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기업활동 자유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듀얼백 문제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문제가 된다면 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까지 이르를지는 모르지만 탄핵 사유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여기저기 이제 말하자면 그 인화 물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 몇 개가 터져서 탄핵이 됐는데 지금 아직 불이 안 붙었다 뿐이지 그런 인화 물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 5개월 남짓 기간 동안에 여러 개 뿌려져 있다.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지금 양평고속도로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왜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저렇게 되고 있는지 또 뭐 지금 박정훈 대령 건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총선이 끝난 뒤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건 또 언론과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또 해내야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지금 두 분 선배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인데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에는 이렇게 훌륭한 두 선배께서 총대를 메고 후배들 야단쳐가며 때로는 좀 어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쭉 취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좀 우선 대통령실에서 술자리 프랑스 파리 술자리 관련해서 술자리가 아니라 저녁자리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이미 김은혜 홍보수석 시절에 다 정리된 것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신임 대변인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 녹음 파일이 나오고요. 그 김건희 여사가 명명백백하게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걸 무슨 뭐 몰카 취재 얘기하지만 몰카 취재는 이미 이진동 우리 그 대표께서 보도를 하셨던 거잖아요. 몰래 카메라 아니고 CCTV입니다. CCTV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CCTV였구나. 그렇죠. CCTV는 되고 몰래카메라는 안 되는 거. 하여튼 그건 별건으로 하고 어쨌든 좀 국민들이 보기에 증거라고 범직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라는 식의 인용 보도, 따옴표 저널리즘에 갇혀 있고 거기에서 확장된 비판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저희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출발점 자체가 네. TV조선 때가 있을 때 그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해놨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네. 그 교육문화수석이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네. 그리고 문화부 장관은 스승이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팩트거든요. 네. 그게 그 팩트가 밝혀진 토대 위에서 그 다음부터 보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도가 이루어진 반면에 네. 지금은 이걸 파헤치려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당시도 그 전에도 그랬었어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비판 많이 들었었죠. 맞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정치부 기사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정치라는 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정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이진동 효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진동 효과. 그러니까 조중동 네.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에서 이게 첫 시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세우고 지키고 해야 될 정권을 자기 손으로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작용이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컸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아주 극악하게 공격을 해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런 극우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빚진 감정 이걸 되갚기 위한 네. 그런 전 성격도 과정이었다. 있었다라고 네.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철저하게 그냥 느슨하게 놔뒀다가는 느슨하게 그래 언론의 자유 중요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취재해 네. 라고 놔뒀다가는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네. 라고 하는 경각심을 이 메이저 언론들에서 훨씬 더 저는 경영진과 그 데스크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취재 의욕 자체 일선에 있는 현장 기자들의 취재 의욕 자체를 그냥 아예 꺾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아니 그 언론사 내부의 문제라면 네. 또 외부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만 해도 언론 탄압 통제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종편이라든지 네. 메이저 조중동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어떤 언론에 대해서 물론 뭐 KBS, MBC, YTN 사태가 네. 있긴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네. 직접적으로 손해를 주는 그런 형식의 탄압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제가 이정섭 검사 네, 네, 취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국회의원은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그 이런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자보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회가 좋은 점이 있어요. 뭐 네.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뭐 이런 네. 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외삼촌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럼 기자는 가서 외삼촌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네. 그걸 물어보는 방식이 자료를 좀. 행안부에 요구해가지고 근데 그걸 자료를 안 주잖아요. 여하튼 한계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언론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보려고 네. 저희들이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안 하는 언론사들이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안 해요? 이제 딱 이 사건은 아닌데 다른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네.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선배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반응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죠 언론사들이.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말로만 자신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탄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네. 하는 걸
피부로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KBS 같은 경우에 우리 박민 사장, 네. 우리 이진동 기자 저 다 잘 알아요. 네. 같은 비슷한 시대 현장에 네. 있었던 게 우리 그분도 동료 법조 오래 기자인데. 했잖아요. 법조 오래 했죠.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 우리 언론이 이제 그 사실은 광고 때문에 이제 재벌들 눈치 보고 돈 때문에 뭐 그렇다 이거는 진짜 오래된 얘기지만 야 이게 정치 권력으로부터까지도 눈치를 보고 결국 캐비넷 정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